계시는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3%, 음주운전 사고를 내던 사람 중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서영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앞서 보신 것처럼 저런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이 많은데 어제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50대 남성이 대전에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돼서 최근 징역 2년형의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배승아 양의 사고가 또 불현듯 떠오르기로 했는데 아니 이렇게 음주운전을 7번씩이나 적발이 되고 나서도 다시 하는 경우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선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이 윤창호법으로 이제 주치 운전자에 대한 이런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이제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명 중 4명이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재 수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 자유형 선고 비율을 보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비교적 낮은 벌금형이라거나 또는 이제 집행유예형에 이제 그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음주운전자의 인지 왜곡 역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음주운전을 하면 사실 100% 적발이 돼야 되지만 네. 사실 실질적으로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주운전자들이 이제 과거에 적발되지 않았던 경험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그런 네. 인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적발되지 않고 또는 이제 사고를 내지 않고 이제 넘어갔을 경우 그 상황 자체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제 왜곡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적발 가능성 자체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제 이런 인지 왜곡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음주 상태로 이제 핸들을 잡게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지 왜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7번이나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우리가 음주운전에 걸리진 않았지만 더 많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전문가들은요,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처벌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치료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42%가 넘는다면 어떻게 이것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음주운전 재범이 40%가 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제 주로 가져올 수 있는 범죄가 이제 마약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절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약의 재범률을 보면 한 36%에서 37% 정도이고요. 이제 절도의 경우에는 한 22% 수준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음주운전의 재범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음주운전 자체 행위만으로 이거를 중독성을 판단해야 될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음주운전 자체라기보다는 이 음주에 대한 조절력, 즉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도 좀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면 이 음주 운전의 빈도 역시도 증가한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음주에 따른 인지 능력의 해외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이 음주를 소량 섭취했을 때는 네. 그 본인이 인지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준이 과대평가에서 인지가 되는 반면에 네.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량 섭취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자는 이제 다량 섭취했을 때 이제 본인이 운전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음주 상태에서도 본인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 즉 알코올 의존성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이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처벌 수단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중독, 즉 이제 알코올의 의존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음주운전 자체의 중독보다는 음주로 인한 상태, 예, 본인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결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렇게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자체 내에서도 판단력이 떨어진다면은 음주 운전을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음주 상태에서는 아예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를 10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알코올 인터락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이제 측정이 되면 네. 이제 시동을 걸 수 없게끔 막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이제 미국에 도입이 돼서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이제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이나 감소했다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미국 외에도 이제 뭐 캐나다, 네덜란드에서도 이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버스에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 또는 이제 특별히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차량에 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는 10월부터 이제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면허를 이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소위 이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물론 이제 이 장치와 관련해서 이제 뭐 동승자가 뭐 대리 측정을 한다거나 또는 이 장치를 설치하는 뭐 비용 문제 그리고 뭐 대상자, 범위 또는 기간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요소나 네. 개인정보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설치 대상자가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금 처벌 규제를 이제 마련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재범률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